지금 네이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연관 검색어가 안 보이거나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게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닙니다. 키워드 시대가 끝나고 AI가 검색을 판단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지금 운영하시는 블로그가 이 변화에 맞게 바뀌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전부 묻힐 겁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맡고 있는 치과 한 곳도 운영하면서 어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2026년 4월 30일 네이버가 연관 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없어지는 건 연관 검색어 하나입니다. 자동 완성, 함께 많이 찾는, 생활경제 쇼츠 등등 나머지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연관 검색어가 사라진다는 건 키워드 매칭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대신 AI 브리핑과 AI 탭이 도입됐습니다. 앞으로는 AI가 직접 판단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용자가 왜 이걸 검색했고 어떤 답을 원하는가, 키워드를 흩뿌리던 글은 AI에게 노이즈로 인식됩니다. 오히려 노출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는 글의 5가지 조건은 첫 번째로 키워드를 무분별하게 반복하는 것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임플란트 가격이라는 키워드를 본문에 5번씩 넣었죠. 이제 이거는 AI가 노이즈로 처리합니다. 키워드는 자연스럽게 한두 번만 들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로 뾰족한 제목입니다. 강남 치과 추천, 임플란트 가격 정보, 이런 제목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임플란트 진행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환자 질문 그대로 옮긴 제목이 답이 됩니다. 세 번째로 첫 문단에서 가치 입증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치과가 가장 잘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임플란트 결정 전에 꼭 확인해야 될 3가지 정리했습니다. 20년 경력 원장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남는 첫 문장입니다. 네 번째로 글 구조 완전 변경입니다. 기존 구조는 매장 소개, 시설 사진, 서비스 설명, 후기 순서였어요. 근데 이제 바뀐 구조는 이렇습니다. 환자의 고민을 먼저 짚고 전문가의 자격을 입증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도움되는 내용들, 그리고 실제 사례 후기를 입증하고 마지막에 저희 매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5번째, 고유명사는 통일하시고 숫자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병원 이름, 땡땡치과, 땡땡치과의원, 우리치과 이렇게 섞어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로 통일해야 AI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긁어갑니다. 그리고 모호한 표현 대신 숫자를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한다 대신 재방문율 87%, 좋은 결과 대신 평균 진료 만족도 4.8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더 좋습니다. 치과에 더 중요한 이유는 고관여 업종이기 때문이에요. 환자가 한번 결정하기까지 여러 번 검색합니다. 임플란트 가격 한번 검색하고 끝이 아닙니다. 임플란트 한 개 비용, 통증, 실패 사례, 잘하는 곳, 이렇게 질문이 계속 이어지죠. 이걸 질문, 재질문 구조라고 합니다. AI는 이 흐름을 분석합니다. 환자가 단순 가격 정보를 원하는지, 실패 사례까지 알고 결정하려는지 AI가 판단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치과 블로그는 단일 정보로는 안 됩니다. 원장님이 다뤄야 할 컨텐츠는 가격 정보, 통증 부작용, 실패 사례, 회복 과정, 시술 결정 가이드, 이런 흐름으로 블로그를 모두 답해주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AI가 못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구글은 이미 AI 오버뷰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검색하면 AI가 요약해주고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지금 네이버도 AI 브리핑이라고 똑같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실제 경험과 후기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들을 긁어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미국에서는 레딧 같은 커뮤니티 글이 더 많이 노출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죠. AI는 정보를 요약할 수 있어도 실제 시술받은 환자의 통증, 회복 과정, 결정 이유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치과에 적용하면 AI가 만들지 못하는 것은 임플란트 시술 후 회복 1주차 실제 경험, 교정 6개월 후 실제 변화, 사진과 느낌, 환자가 시술 결정한 이유,
이런 컨텐츠들이 앞으로 강하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원장님 채널에 이런 사례 기반 컨텐츠가 쌓인다면 AI 검색 시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AI가 오히려 추천해주는 형태가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블로그 하나로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블로그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들어보셨죠?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으로 가셔야 합니다. 같은 컨텐츠를 형식으로만 바꿔서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롱폼, 숏폼, 인스타그램, 플레이스 이렇게 분산하면 한 채널이 흔들려도 다른 채널에서 골고루 유입이 들어옵니다. 특히 치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결정하기 전에 블로그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플레이스도 봅니다. 여러 채널에서 같은 메시지가 일관되게 보여야 신뢰가 쌓이고 결국 예약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광명에서 치과 한 곳을 직접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똑같이 이전처럼 진행했습니다. 검색 중심, 키워드 중심으로 상위 노출만 노리고 포스팅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위 노출은 됐습니다. 근데 유입은 별로 없더라고요. 신원 전환도 안 됐습니다. 키워드는 잡혀서 노출은 되는데 환자가 클릭을 안 했습니다. 클릭해도 정작 우리 치과는 선택하지 않았고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환자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 하나하나씩 잡아서 포스팅에 풀어냈어요. 임플란트 통증 어느 정도인가, 교정하면 발음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시술 후 며칠이 지나야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지, 환자 입장에서 검색했을 때 진짜 알고 싶은 답들을 글에 담았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막 신원이 2배로 늘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의미 있게 눈에 띄게 조금씩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네이버 검색 환경에서 가장 잘 맞는 방향이라는 걸 직접 운영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정리하자면 연관 검색어가 사라지는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AI 검색을 판단하는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는 시도입니다. 이 변화에 살아남으려면 키워드를 단순히 뿌리는 정도는 멈추시고 환자가 질문하는 그대로 제목을 쓰시고 첫 문단에서 같이 입증하시고 글 구조를 좀 바꾸셔서 고유 명사도 통일성 있게 숫자 근거를 넣으셔서 AI가 긁어갈 수 있게 작성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질문 재질문 흐름을 다루고 실제 경험과 사례를 컨텐츠화하고 블로그 하나가 아닌 멀티 채널로 가셔야 이게 2026년 치과 블로그 마케팅의 정답입니다. 포커스 온 마케팅은 이 변화에 맞춰서 치과 블로그를 기획부터 다시 설계해 드립니다. 광명치과처럼 작은 변화부터 함께 만들어 오고 싶으면 프로필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커스 온 마케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